온국민 방송 OK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사이다. 국민의당 사실은 이렇습니다. 제4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생을 돌보는 국민의당에 특별한 위원회가 있다고 해서 그 특별위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특별위원회 이름이 아파트 특별위원회입니다. 아파트 특위. 어떤 특별위원회인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와주신 분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경환 공동위원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장진영 공동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고현호 공동위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이 특별위원회에 대해서 말씀 나누기 전에 위원장님들 한 분 한 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만 하고 가겠습니다. 먼저 최경환 공동위원장님, 현재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님이 비서실장이시고요. 광주 북구 을이 지역구이신 국회의원이십니다. 지역구 자랑 한 두세 가지만 해주시죠. 광주, 서울에서 내려가면 광주 들어가는 관문이 제 지역구인데요. 호남고속도로, 또 광주역 이런 게 있고, 또 전남대학교, 비엔날레라고 아시죠? 그 광주 비엔날레가 열리는 곳이고, 광주 과기원이 있고, 그런 것처럼 광주의 교육, 문화, 또 산업, 또 첨단 산업단지도 두세 개가 있고요. 광주의 교육, 문화, 산업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하실 일이 아주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 단체들도 있고 그래서. 예. 네. 다음은 장진영 공동위원장님, 국민의당의 이비신 대변인이시고요. 그다음에 M본부 무한도전에 출연한 적이 있는 아주 유명인이신데요. 뭐 익숙하시겠지만 지금 대변인으로서 현 시국에 대해서 속담이나 사자성어로 표현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뭐 뉴스들 보시면 얼마나 우리 국민들 마음이 답답하고 화도 울분이 치솟기도 하고 그러실 텐데요. 지금 현 시국을 내자로 사자성어로 하라,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대변인으로서 하기에는 제가 좀 부담스럽고 그냥 제 개인적으로 한다 그러면 사자성어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이런 된장, 이런 젠장, 이런 젠장, 또는 오마이갓.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예전부터 내려오는 그 사자성어로는 도저히 표현하기가 어려운 그런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좀 답답한 것 같은데 뭐 좀 그런 게 분노처럼 아마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국민의당이 그런 국민들의 울적하고 화나는 마음을 좀 달래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달려보죠, 뭐 지금부터. 예, 고현호 공동위원장님이십니다. 역시 국민의당 대변인을 맡고 계시고요. 서울 은평구 을 지역위원장이시기도 합니다. 뭐 방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혹시 이런 그 사태에 대해서 지역구 활동하시면서 유권자들의 반응, 피부로 느끼는 반응 어떨까요? 반응은 정말 오마이갓 따끈따끈한 것 같은데요. 뜨겁죠. 분노를 넘어서 절망, 그리고 거의 제가 정당 생활 한 10여 년 동안에 느껴본 최악의 상태고요. 어떻게 보면 2004년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보다 더 심각한 우려를 국민들이 하고 있고요. 오히려 국정을 야당이나 정치권, 청와대에 대해서보다는 오히려 국민들 스스로가 살아갈 방책을 찾는 듯한 정말 난국 중에 난국 같습니다. 심각합니다. 최경영 위원장님, 뭐 그쪽 지역구 반응은? 그렇죠. 이제 시민들은 이제 물러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그 이면에는 더 큰 여론이라고 보는데 불안한, 이 상황이 불안한 거예요. 이게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 이제 크게 번져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당도 야당이지만 국정을 책임진 정당으로서 이 불안한 시민들의 심리들을 좀 잘 다스려 나가는 역할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도 좀 받아들여서
해법을 찾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금 사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모실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때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 오늘은 원래 하고자 했던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파트 특별위원회가 어떤 위원회인지 뭘 하고자 하는 위원회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아파트 특별위원회가 탄생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어느 한 분이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최경은 위원장님께서 말씀 좀 해주시죠. 그렇죠. 이제 우리 국민의당이 민생 정당을 추구하고 있는데 국민들의 절반 이상이 공동주택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파트와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특히 관리의 투명성 문제랄지 거의 한 12조 원에 달하는 관리비가 지불되고 있다 그래요. 관리 투명성 문제랄지 관리 제도랄지 또 입대위 주민들과 또 소장들 또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많이 최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파트 문제가 아파트 관리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이런 문제를 민생의 차원에서 제도적인 보완 방법도 찾아보고 또 문제를 해결해 나가보자 하는 공감대들이 형성되어서 특히 이 분야에 크게 관심이 많으신 우리 장진영 대변인께서 당에서 처음으로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고현우 대변인도 참여하시고 아주 전국적으로 관심이 크고 국민들의 관심도 크고 또 지도부의 관심도 커서 이번에 위원회를 중앙당에만 아니라 시도당에도 이렇게 만들어서 그런 민원도 접수하고 문제 해결을 해나가는데 우리 당이 앞장서 보자 하는 열의들이 좀 모아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작품은 여기 장진영 대변인이 제안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제가 굉장히 놀란 게 뭐냐면 이제 처음에 우리 국민의당이 이제 그 민생에는 가장 좀 관심이 많은 그런 당이다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 이미지에 잘 맞는 특위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은 꺼냈는데 제가 그 다음에 놀란 게 이렇게 특위가 참 많죠. 많은데 이름만 있는 특위가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특위가 지금 엄청난 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기 계신 같이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위원장님 두 분이 어마어마한 그 드라이브를 걸고 계세요. 저는 너무너무 놀라고 있는데 우리 국민의당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좀 방금 말씀해서 국민의 반 이상이 아파트에 사신다. 70%가 예, 그죠. 아파트는 50%고 예. 공동주택이 70%.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물론 이제 배경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해 주셨고 고현우 위원장님께서 지금까지 그래도 뭐 생긴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한번 뭐 간담회도 하고 뭐 활동 좀 하셨잖아요. 그죠? 그 활동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 최경환 의원님의 그 추진력은 그래도 옆에 계신 우리 장진영 대변인 공동위원장님의 추진력은 대단하신데 저희 스스로 그 소위 잡벅이라 그러죠. 제일 열심히 하는 특위로 한번 가고 있다 이렇게 느낌이 있는데 그 수시로 거의 매일 전화나 문자로 또 카톡 등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고요. 실무자들하고 또 우리 공동위원장님들하고 그리고 이제 특위가 만든 지 한 달도 채 안 돼가지고 그 전국에 아파트 관련된 단체들이 꽤 많은데 이분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10월 26일 우리 국회에서 간담회를 가졌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전국 아파트 공동연합회 전화연이라고 하는데 전국 공동주택 그 입주자 대표회의 또 투명한 아파트 만들기 그다음에 이해 당사자이기도 한 주택관리사협회 그리고 이제 관리 회사들이 모여 있는 협회 이렇게 해서 6개 단체와 우리 당이 이제 함께 장을 한번 만들었습니다. 간담회. 그랬더니 예정했던 시간을 훨씬 더 넘기고 폭넓고 깊은 얘기들이 나와가지고 저희 스스로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얘기들이 쌓여 있었구나. 그리고 우리 확인했죠. 여기가 바로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로 아파트 관리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 정말 해야 될 일이 많았는데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을 이제 수면 위로 우리 당이 그리고 우리 특위가 끌어올렸다는데 자부심을 가졌고요. 연이어서 바로 2주 후에
그러니까 11월 9일 날 또다시 국회에서 이제 그럼 나왔던 얘기들을 빨리 뭔가 생산적으로 국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제안도 하고 해보자. 그래서 그 다시 11월 9일 날 그 토론회를 엽니다. 아주 엄청난 속도로 가고 있는데요. 저희 속도보다 더 빠른 것은 바로 그 대표자 회의들 그리고 관련자들의 그 뜨거운 반응과 그 열기는 저희보다 조금 더 빠른 것 같아서 하여간 저희가 앞뒤로 속도 조절 겸 최적점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플랫폼을 만들어 드리는 거네요. 진짜 뭐 와 모여서 그냥 거기서 그냥 활발하게 이야기도 하고 할 이야기 하고 듣고 싶은 이야기 듣고 뭐 이런 장이 만들어진 것 같은. 그거 가장 그 가속을 하고 있는 분이 바로 이 고현우 위원장이시고요. 별명이 하나 생겼어요. 예. 악셀에다 고라고. 어찌나 그 엑셀을 밟아대든지. 만드신 거 아니죠? 아니에요. 예, 악셀에다 고입니다. 예. 예, 우리 장진영 위원장님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 아파트 관리의 문제점이 어떤 거라고 진단하고 계세요?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변호사 할 때도 아파트 관련된 소송도 제가 몇 건이나 했었고요. 뭐 재건축 재개발 같은 큰 이슈서부터 층간소음 문제, 주차 문제 뭐 이런 것까지 이 종류나 가짓수나 뭐 이런 게 너무 다양하고 많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국민의 50% 이상이 아파트에 살고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70%인데요. 그러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냥 그런 같이 공동주택 형태에서 산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 법과 제도는 그런 단독주택을 때 만들어진 그런 제도이다 보니 대다수가 살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제도나 규율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허점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도가 빈약하다 보니까 주민들끼리 싸움이 되는 겁니다. 예, 그 제도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이게 가장 큰 문제다 지금. 그래서 지금 아파트 특위가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뭐 저희는 간단하게는 그냥 뭐 층간 소음 문제라든지 관리비 문제 뭐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지 뭐 다양한 여러 가지 이슈나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실 뭐 뉴스가 아니면 잘 접하지를 못했는데 우리 최경원 위원장님, 우리 지금 이러한 진단에 대해서 아파트 단체들은 뭐 자기들의 입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파트 입장, 아파트 관리하는 협회라든지 이런 단체들 그 사람들의 입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저번 간담회 때도 많은 제안들을 해 주셨는데 일단 이제 주민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있고 우리 이제 관리 주체로서 입주자 대표자 회의를 구성하고 있고 또 우리 그 소장님들 있죠 관리 소장님들 거기 소장님들이 이제 주택 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소장님들이 있고 또 요즘은 이제 많은 형태로 위탁 관리 업체가 또 관리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문제는 그 주민들 입대위 또 소장님들 또 관리업체 이런 주체들 사이에 많은 그 불신과 갈등의 소지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주민들이 옛날식으로 이야기하면 하나의 마을 동네인데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의심하고 갈등하고 또 고소고발 사건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건 기본 공동체가 파괴하는 신뢰의 그 파괴가 그래서 서로 이제 그런 게 사회적 문제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많은 아파트들이 그런 신뢰 관계를 가지고 그 원만하게 그 아파트를 관리해 나가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일부의 그런 부분들이 좀 과장돼 좀 알려진 것도 있긴 해요. 그렇지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진영 위원장께서 하신 것처럼 이 관리 체계가 법과 규정으로 또 관행으로 정착이 아주 미비하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그분들의 이야기들을 좀 서로의 다른 이야기들을 들어가면서 제도를 바꿀 것, 또 정비할 것들을 우리 당 국민의당이 전체 국토위 소속인데요. 국토위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또 당에서 정책과 법안으로 성안을 해서 이건 우리 아파트 특위뿐만 아니라 정책위원회 당 차원에서 하나하나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가야겠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현안들은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많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뭐 협회나 관련된 단체 이런 데들은 뭐 분명하게 자기들의 이익권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뭐 분명한 자기 주장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런 단체들의 입장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정부가 뭐 어떻게 대응하고 있거나 어떤 뭐 대안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장님. 저희가 이제 다다음 주에 토론회를 하면 정부 쪽 관계자들을 모셔서 얘기를 한번 들어볼 텐데 아직까지 제가 지금 이렇게 피상적으로만 보는 거겠지만 정부가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이번에 저희가 간담회 때 이제 관리 회사 쪽 단체들, 그다음에 입주자 대표 회의 단체들 이렇게 양쪽을 모셔가지고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굉장히 아주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두 양쪽 다 공통된 게 우리들은 억울하다. 우리가 부패의 온상이라고 사람들이 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양쪽에서 다 하고 있어요. 주민도 하고 있고 관리업체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그냥 하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자기네들은 잘하고 싶은데 사람들의 눈초리가 굉장히 따갑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정부가 양쪽이 좀 대립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공적인 또 객관적인 입장에서 정부가 좀 개입을 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 이렇게 보고요. 아까 이제 제가 지금 제도가 개인주택, 단독주택 위주로 돼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민법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굉장히 놀라실 겁니다. 민법에 민법이라는 건 굉장히 우리나라 그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법이잖아요. 거기에 처마에서 물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뭐 요런 게 있어요. 예? 낙숫물 떨어질 때 대처하는 방법 이런 게 이제 있는데 아파트나 연립주택에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없다는 거예요. 예. 정부가 미리미리 대처하고 이런 제도를 바꿨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정부의 그 공무원들도 아파트에 많은 분들이 사실 텐데 그렇죠. 그러면서 겪은 불편함이나 그다음에 뭐 관리 이런 단체들하고의 어떤 뭐 부딪힘 이런 것들을 분명히 듣거나 알고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문제가 또 중요한 건데 우리 사회가 지난 이제 수십 년 동안 소위 말하는 민간 주도 개발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경제 발전이 아니라 관주도 심지어는 이제 독재 개발 시대에 전형적인 게 이제 아파트 공급, 주택 공급 위주의 정책을 피면서 사는 사람들의 삶의 그 현안들이라든지 맞습니다. 그 네. 지향점이라든지는 전혀 고려 대상조차도 못했던 맞습니다. 그거를 그대로 해서 법과 제도가 완전히 없는 거의 전무후무한 수준에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런 의식에 젖어 있는 지금 2016년 현재까지도 정책 당국자들은 그런 수준인 것 같아서요. 이 바로 제가 아까 모두의 사각지대다.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를 우리 국민의당이 정말 좀 채워나가는데 그리고 우리 특위가 좀 열심히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결국 정부에서는 그 어떤 국민의 삶의 질에 대한 어떤 주거의 공급이 아닌 어떤 공간으로서의 그냥 야 필요하니까 그냥 무조건 지어서 저 너네들 들어가서 살아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거기에 세세하게 발생하는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법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대응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이 느낌이 확 와닿네요. 고현우 대변인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까지 우리 정부가 아파트를 공급하는 정책만 있고 주민의 삶의 기본 공간으로서의 그 관리의 측면이 좀 정책 방향이 아예 없어요. 국토교통위가 제가 하고 있는 국토교통위가 그런 아파트의 정책을 담당하는데 주로 이제 아파트를 어떻게 지을 것이냐, 건설할 거냐, 공급할 거냐 하는 문제만 있고 아파트 관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법적으로 미비하다는 거죠. 아까 아직 준비 중이어서 말씀을 좀 안 드렸는데 대충 이제까지 나온 문제들 잠깐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제 이 아파트의 관리에 있어서 어떤 회계 감사의 문제, 주민들이 낸 관리비가 어떻게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를 내부 혹은 외부에서 어떻게 감사할 것이냐는 문제가 큰 논란거리가 되고 있고요. 또 또 이제 분쟁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어떻게 그걸 조정해 나갈 것이냐. 법적으로 이제 분쟁 조정위원회를 만드는 문제. 그걸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 또 감독기관으로서 이제 지자체의 기능, 역할을 어떻게 어디까지 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고, 세부적으로는 또 여러 가지 대표자의 이를테면 동 대표가 지금 2년 중임이죠. 네. 그 문제도 이제 꼭 2년 중임으로 묶어도 해야 되느냐. 또 오래 하는 게 좋다 전문성을.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오래 하게 하면 안 된다. 또 그게 또 문제의 근원이 된다 하는 이야기도 있고 그런 문제도 있고 최근에 잡수익 문제, 아파트에서 파지, 폐플라스틱, 헌옷 이거 뭐잖아요. 그게 정부에서 세금을 먹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저도 법안을 제출해냈는데 거기에는 뭐 그것까지 세금을 먹이느냐, 부가세를 먹이려고 그러는데 그 부가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법안 이런 것들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이제 뭐 계약을 할 때에 아파트에서 이제 수리업에 도색을 하고 큰 규모로 할 때 그 수의 계약을 그 규모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도 논의가 중요한 내용이고 이번에 토론하면서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찾았는데요. 아파트의 변전실 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한전에서 아파트에 맡기고 한전이 할 일을 아파트에 맡겨서 하는 형태들이 도시가스 검침이나 이런 부분도 좀 그 아파트에 불리하게 돼 있는 그래서 관리비 상승 요인이 되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하나하나 좀 구체적으로 점검해서 정책적으로 시정할 건 시정하고 법률이나 규정이 필요한 부분은 법안을 내서 해결 나가는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듣고 보니까 참 진짜 많네요. 해결해야 될 게. 저는 그냥 간단히 그냥 뭐 층간 소음이나 관리비 정도만 뭐 들어서 이 정도 문제가 있나 이렇게만. 그 종사자들의 그 인권 문제도 있어요. 경비들이나 그 일하시는 분들의 그것도 아주 또 옛날 강남에서 아주 그 갑질한 그런 게 있었죠. 그런 그 종사자들의 그 아파트 경비들이나 이런 분들 인권 문제 이런 문제도 있고. 근데 사실 이런 거 뭐 꼭 법적으로 묶어야 됩니까, 장대위원님? 그렇죠. 아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규제는 풀어야 된다라고 지금 뭐 트렌드가 그렇지만 사실은 이 부분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는 공간이고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공적인 이슈들이거든요. 공적인 이슈는 공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적으로 풀어라라고 놔둬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공적으로 해결할 부분은 공적인 영역으로 끌어들여서 그렇게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고현우 위원장님, 반상회 통해서 그냥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장 변호사 역할을 좀 축소시킬까봐 장 변호사께서는 이제 공용화를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저는 다른 차원에서 그 사회가 고도화될수록 산업화가 고도화될수록 그 아주 그 사람들 간에 또 사회 간의 공동체 속에서 이렇게 아주 유대라 그럴까 관계가 다양하고 신층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때 필요한 것은 스탠다드죠. 표준화입니다. 그것이 바로 법과 제도가 아닐까 싶은데 근데 이제 아까 우리 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에 그냥 마을 공동체에서 편안하게 초가집이든 기와집이든 넓은 공간에서 부딪힐 이유도 별로 없고 뭐 그냥 최소한의 양식과 규범에서 이렇게 살 수 있었지만 지금은 법에 정해놓은 것도 집과 집 사이가 50cm밖에 안 돼요. 거기에 서로 365일 24시간 맞대서 살아가는 주택의 문제 게다가 사회가 고도화돼서 더더욱이 그 규범 내지는 규제 차원보다는 그 표준화의 문제가 필요하면 그 표준화가 아까 얘기한 대로 법과 제도 뭐 이런 거 아닐까 이렇게 해서 꼭 자세히 해놔야 분쟁의 소지가 없고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뭐 전국적인 조직도 이렇게 꾸려졌다라고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의 시도당 지역위원회에 다 뭐 이렇게 조직이 만들어진 겁니까, 위원장님?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중앙당만 만들었고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관심이 많아서 금방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럼 전체 모임 한번 하셔야겠네. 예. 우리 장 대변인님, 이게 만약 전국적으로 이렇게 확산되고 퍼지면
좀 번거롭지 않을까요? 지역마다 이렇게 특색 있게 뭐 이렇게 조정을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중앙에서 한꺼번에 이렇게 꽉 묶어버리는 건데. 그렇게 할 건 아니고요. 근데 일단은 뭐 중앙에서 시작을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전국적으로 아파트 문화가 다를 것이고 여러 가지가 다를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전국 지금 일단은 5개 시도 권역으로 나누어서 중앙에서 먼저 토론회를 하면 같은 이슈를 가지고 전국을 돌면서 그 지역에 맞는 이슈들을 또 발굴을 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쭉 시간이 지나면 이제 자생적으로 전국 조직들이 그렇게 살아나가는 그런 단체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런 그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고현호 위원장님, 국민의당이 뭐 아직은 뭐 특별한 입장은 이렇게 딱 정해지지는 분명히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이런 뭐 문제점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국민의당이라든지 아니면 아파트 특유의 입장은 뭐 이렇다, 아니면 앞으로 이렇게 해가겠다라고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그 우선 그 우리 국민의당 아파트 특별위원회 취지가 바로 20대 국회 그리고 국민의당이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하는 그런 논의 속에서 고민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요. 그럼 인구 70% 이상이 사는 이 바로 공동주택에 사는 분들의 애환은 뭘까? 이걸 어떻게 풀 것인가?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 아파트 관리의 선진화 거기에는 아파트 관리비 인하도 포함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투명성 제고하고 그 아파트 관리의 선진화와 더불어 아파트 공동체 문화를 우리 국민의당과 그 특위가 국민들과 함께 더불어서 만들어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자 취지이기 때문에요.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활동이 전개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저희들이 약속한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너무 짧은 것 같은데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활동하실 때마다 한번 이렇게 다시 모시는 걸로 하고요. 마무리 발언을 세 분께서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뭐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어떤 해결 방안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다 포함을 하셔가지고 우리 고현호 위원장님, 장 위원장님, 최기 위원장님 순으로 마무리 발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예. 11월 9일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는 간담회, 이번에는 토론회를 통해서 그 제목이 다 담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 그 인하 방안과 관리비 인하와 투명성 제고 이런 목적으로 이제 토론회를 개최하는데요. 그 안 그래도 아까 표준화의 문제 나왔고 국가 제도 개선의 문제가 거의 동일선상에 같은 대답일 텐데 우리 당은 그 정부와 정책들이 훨씬 더 그 적용이 될 때 유연하게 정말 이 주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정말 그 선진화된 그런 공동체 문화를 지향하는 그런 방향으로 열심히 일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장 위원장님. 지금 뭐 나라 꼴이 말이 아니죠. 그래도 누군가는 일을 해야 나라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파트 특위가 이 와중에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점 좀 많이 칭찬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파트 문제를 해결하는 그 정당은 바로 집권을 할 수 있는 정당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파트가 행복해지면 우리 전 국민이 행복하다. 전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된다. 이런 또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당 아파트 특위가 반드시 행복한 나라 그리고 그걸 토대로 집권하는 정당 되겠습니다. 저는 실사구시 정말 우리 당이 실질적으로 주민의 복리와 사회 안정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파트 특위가 공론이 아니라 실제 주민이 아파하는 것, 문제로 느끼는 것을 작은 일이라도 해결해주는 그런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춰야 된다. 이런 점에서 아파트 특위 하면은 뭐 정당이 그런 문제까지 이야기하느냐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민생정당 또 실사구시 정당 이런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보고 욕심이 좀 있어요. 잘 우리가 연구를 해가지고 아파트 관리비를 어떤 분은 절반으로 좀 해보자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안 되더라도 한 10%라도 20%라도 30%라도 인하시킬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해서 찾아볼 수 있다면 얼마나 큰 혜택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더 우리의 목표는 그렇습니다. 앞에서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민 공동체, 마을 공동체 어떤 그 주민들의 신뢰 관계로 형성된 아파트 관리. 그래서 우리 커뮤니티의 기본 단위인 마을이 동네가 회복되는 그 신뢰가 확장되는 그래서 주민들이 다 그런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이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그 아파트기가 노력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정당에는 없는 특별한 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정말 국민의당이 가지고 있는 민생을 돌보는 그런 특별위원회가 아파트 특별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공동주택에 사는 70%를 위한 70%의 국민들을 위한 특별위원회이기는 하지만 나머지 30%의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소홀히 하지 않는 그런 국민의당이 되었으면 참 좋겠고요. 우리 세 분 위원장님들께서는 좀 자주 만나시고 듣고 살펴보시고 제안도 하시고 하셔가지고 매일 만나요. 그러니까 세 분 매일 만나는 것처럼 아파트 주민들도 만나시고 단체들도 만나시고 협회위원들도 이렇게 자주 만나셔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좀 속 시원하게 풀어주는 정말 국민의 사이다 같은 그러한 특별위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20대 국회에서도 더 많은 활약도 기대하고 있고요. 또 내년 대선입니다. 국민의당이 꼭 집권할 수 있는데 세 분이 그 어떤 역할을 좀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나와주셔서 참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파트 특별위원회가 정말 국민의 속 시원한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그런 사이다가 될 수 있도록 또 주변에서도 문제점이나 또 가지고 계신 생각들 이런 것들도 좀 세 분 위원장께 전달해드리는 그런 것들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소식으로 주제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는 시간에서 만나 뵙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